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짠! 어반입니다. 그냥 한번 박수 쳐봤다. 짠! 오늘도요,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동거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죠. 한 3번, 4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여기에서 좀 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 그래서, 일전에 제가 초창기 때는, 그 유튜브 초창기에는 동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찬성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같이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 방식이나 양식 같은 게, 뭐 이제 서로 맞춰서 사는 거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그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이 살 때 그 사람의 밑바닥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살 수 있으면.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변하게 됐죠. 나이 드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동거를 하게 되면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사귀었으면 야 꺼져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동거를 하게 되면 뭐 가족들도 알게 된 경우도 있고, 이게 얽히게 되면 이게 로스컷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치 난 이걸 물렸다고 표현했지, 주식처럼. 주식에서 물리면 어떻게 돼? 떨어지면 그냥 생각 없이 보고 있단 말이야. 계속 보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 없이 쭉 가게 되는 경우를 내가 또 많이 봐서, 나이가 들면 웬만하면 동거는 하지 마라 라고 내가 바뀐 스탠스였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제 관점이 아니라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거든. 근데 이 사람의 그 동거에 대한 얘기를 또 내가 보고 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봄으로 인해 갖고 왜 많은 남자들이 동거를 했던 여자에 대해서 질색팔색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댓글을 기반으로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까르테시아노 이거 스페인 말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이분 약간 좀 네거티브한 분인 느낌이 와. 댓글, 장문의 댓글인데, 근데 장문의 댓글 치고는 제법 글을 잘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그 동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실 그런 거야. 그 보통 옛날부터 남자는 첩과 안주인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뭐 내가 첩으로 이렇게 데리고 살 때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 이것저것. 근데 동거가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안주인으로 삼을 때는 옛날 사람들도 뭐 부모, 여자 부모의 그런 이제 남자 형제, 그리고 직업이라던가, 그리고 과거, 성격, 노동 긍정성, 가치관, 이걸 엄격하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동거라는 거를 첩이라는 것과 옛날 사람이 첩이라는 것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거를 할 때는 그 너희 와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 뭐 머리가 나쁘든 인터넷을 사용할지 모르든 과거에 조직폭력배의 여자친구였던 문신충이든 무슨 이제 뭐 임질병력에 있든 간에 몇 명의 남자가 지나갔던 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왜? 내 눈앞에 있는 거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만으로도 이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거에서 있어서 뭐 대부분의 동거는 연애랑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연애처럼 서로 큰 키와 잘생긴 외모, 고운 피부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이게 큰 키와 잘생긴 외모, 고운 피부에 뭐 다 결정되진 않단 말이야. 뭐 성격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은 똑같아요. 남자는 능력이라고 하지만 사실 20살 이전에 인기 많은 남자들 다 누구야? 보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야.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운동 잘하는 애들이 인기가 있잖아, 사실.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학교 들어가면 한 차례 필터링이 되지. 뭐가 붙냐면 이게 학력이 붙게 되잖아. 대학교를 어디 다니느냐.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지. 원초적인 관점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제시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킹키와 잘생긴 외모, 고운 피부인데 이것만으로도 동거하기는 충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대학교 같은데 이제 월수 30만짜리 3, 4평짜리 원룸촌에 가면 동거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허구한으로 막 신음소리 들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뭐 대충 뭐 먹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던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 왜 문제가 안 되냐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크야 잘생긴 외모, 고운 피부, 이것만 있으면 동거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야.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 그냥 집에서 부모님 돈 보내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 거 아니야. 자본적인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그런 부모님의 돈을 받아가지고 신혼생활을 누리는 거지. 아침 먹고 잭스, 점심 먹고 잭스, 식사하면서 잭스, 자기 전에 잭스, 자다 깨서 잭스,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도 여자 나름대로 현실을 리얼라이즈를 하게 되고 20대 후반때만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야. 왜? 남자는 또 반대로 여자한테 질리게 되는 거지. 다른 남자의 DNA는 또 다른 곳으로 돌게 설계가 되잖아.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파국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지 않았던 능력이라는 거에 대한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지게 되고, 또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탐닉하게 되고, 이 와중에서 동거는 엄청나게 깨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깨지게 되는 과정에서 뭐 원룸에 살고 있는 뭐 커피포트 하나까지도 이제 중고나라에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팔아먹고 깨지게 된대. 그래서 이 동거라는 게 무능한 사람들도 키 크고 잘생기고 피부만 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거를 하는 커플들 보면 되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근데 동거를 하고 나면 금융기관에서 채무변제 이행조차 포기하고 채권 추심업체를 팔아먹는 채권 추심문이 부모님의 주소지로 날아오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시나리오는 뭐 그 다음에 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퐁퐁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능력을 보던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능력 있는 남자를 보게 되면 자기 급을 딱 거기에 맞추게 되잖아. 이 남자가 그때부터 또 눈에 안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서로의 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보고 느낀 건 뭐였냐면, 내가 동거라는 거를 조금 이상론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옛날에 아직도 들었던 게 있어. 어떤 여자가 고백을 했는데 예뻤어. 근데 사귀기 전에 나 안 사귀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오빠 나 이쁜데 왜 안 사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이뻤단 말이야. 이뻤는데 그때 내가 했던 말은 뭐냐면, 네가 이쁜 거랑 나랑 만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약간 좀 히스테리컬한 성격이 보였어. 그래서 사귀기 전에 보이는 건 사귀고 난 다음에 200%고 사귈 때 보이는 거는요 결혼하고 나면 200%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는 좀 이렇게 사귀기 전부터 피곤한 게 뻔히 보이는데, 감정선 불안정하고 이런 게 뻔히 보이는데 나는 그게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됐어 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건 내가 옛날부터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저는 좀 호르몬의 지배 좀 덜 받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여자, 연애할 여자를 따로 보지도 않았어.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눈 존나 높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그렇기 때문인데, 근데 그 여자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쁘기 때문에 사귄 남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이쁘면 오케이, 여자가 그냥 좀 지랄해도 그래 이쁜 애가 오케이 하다가 뭐 딴 여자 만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남자도 내 주변엔 진짜 많았거든. 그래서 내가 내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얘는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의 파워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거든. 내가 지금 와서도 느끼는 게, 마흔 와서도 느끼는 게, 내가 요즘 또 탈모약 먹어서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진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때가 되게 많아. 내 친구들이나 보게 되면.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가장 강한 호르몬의 지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활동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저 까르테시아노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원추적인 관계, 원추적인 본능에 의해 가지고 연애에서 동거로 넘어가고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무진장 많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알 수 없는, 그게 구분이 되게 애매한 그런 커플들의 동거와 그게 파국으로 가는 게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여자친구 이렇게 집에 살 때 보면 맨날 옆집에서 맨날 싸워. 장난하게 싸운단 말이야. 싸운 소리가 야, 이 씨발 이러면서 남자가 막 이게 뭐 집어 던지고 이런 소리 엄청 들리거든. 근데 또 다음날 가면 또 신음소리 오지게 나. 이러면서 소리 오지게 나. 또 그러면 보면 이제 풀었구나라고 하면 옆에서 이제 우린 듣고 있다가 야, 우리도 한번 해야겠지.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건 난 나의 관점에 대해서 동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는데, 많은 남자들이 동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분노했던 거는 아까 이런 관점, 따지고 보면 이런 구질구질한 동거의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절대 다수라고 볼 수 있거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와중에서는 이제 그 여자들한테 당하는 설렁기를 당한 남자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사실은 그 자체로 보이는 것 뿐이고 용서할 수 없는 하나의 과거가 될 수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결국에는 얘기를 하면서도 뭐 다양한 관점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은 다면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복합적인 걸 내가 최대한 다양하게 보고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나도 결국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놓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그저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내가 얘기했을 때도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난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병적으로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유성식도 여모로 그냥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그런 동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데 내가 이걸 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신기했고, 그리고 요게 좀 재미있어서 내 관점에 새로운 관점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동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재밌는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뭐 내가 또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싶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썰 푸는 그런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